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크립토 AI 섹터에서 5개 중요 카테고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당 영상에서 언급되는 코인 중에 그라스를 에어드랍을 통해서 소량 보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는 개인이 직접 결정을 하셔야 한다는 점 또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 에어드랍으로 받은 그라스 코인 외에는 AI 섹터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AI 섹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 섹터가 등장하면 초기에는 열정적인 팀들이 많지만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역사적인 사실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소개되는 초기 단계에서 학습을 하면 어떤 비즈니스가 가능하고 어떤 모델이 적합한지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여러 팀의 실패를 통해 다듬어진 팀들이 다시 도전할 때가 오히려 투자 위험을 줄이고 수익률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A6인지의 마크 앤더슨은 인터넷 초창기에 인터넷 브라우저 판매 사업인 넷스케이프를 창업했습니다. 1995년 8월 넷스케이프는 주당 28달러에 상장하여 그해 말에는 178달러까지 오르는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경쟁 업체들이 등장하게 되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윈도우즈에 무료로 제공되면서 넷스케이프는 빠르게 하락세를 겪게 됩니다. 넷스케이프의 사례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핵심이 브라우저가 아닌 검색이라는 것을 야후를 통해 어느 정도 보여줬고, 구글은 야후의 검색 서비스를 하청받아 담당을 하다가 독립하여 결국 인터넷 시장을 거의 독점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 AI 섹터는 아직 넷스케이프 단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이 정립되지 않은 실험 단계이고, 크립토 AI 섹터 외부에서는 AI에 직접 투자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하드웨어 회사 주식에 투자하거나 테슬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존 회사 중에서 AI 활용 카테고리에 속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섹터 포지션이 없더라도 크립토와 AI의 결합은 기존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와는 다른 모습으로 전개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떤 AI 크립토 카테고리가 새로 생겨나고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상상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AI 크립토 섹터를 5가지 대표 카테고리로 분류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각 프로젝트의 세부 특징보다는 카테고리의 특성을 통해 전체 AI 크립토 섹터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테고리에 소개를 드린 프로젝트 중에 자세히 알고 싶으신 프로젝트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의 카테고리는 AI 에이전트, AI 프레임워크, AI 에이전트 플랫폼, 데이터, 컴퓨팅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와 컴퓨팅의 경우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인프라스트럭처를 탈중화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시대의 오일이라고 불리는 데이터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빅테크 회사들 손에 있는 데이터를 탈중화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탈중화시키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등장한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와의 관계는 프레임워크를 AI 에이전트를 뒷받침해주는 레이어 1과 유사하고 AI 에이전트가 이런 레이어 1 위에 존재하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일반적인 레이어 1 코인들이 생태계에서 화폐와 비슷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코인들보다 프리미엄이 붙어있듯이 프레임워크 프로젝트에도 프리미엄이 더 붙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는 제가 예전에 다룬 인프라 프로젝트와 애플리케이션의 가치 분배를 다룬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에이전트 플랫폼은 레이어 1 위에 존재하여 AI 에이전트들이 더 많은 기능과 향상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레이어 2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크립토 업계에서는 AI 에이전트를 자율적으로 환경을 인식하고 결정을 내리며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정의합니다. 현재 우후죽순처럼 등장하는 AI 에이전트에 대해 단순히 메타에서 제공하는 라마와 같은 오픈소스 모델에 코인을 결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밈코인에 스테로이드를 더한 형태일 뿐이라는 지적이 존재합니다. 물론 시장에 처음 등장한 AI 에이전트에 투기 성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투기적 성향 덕분에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웹2 환경에서도 챗GPT, 제미나이, 알렉사 등 다양한 AI 에이전트가 사용되었지만 크립토 생태계 AI 에이전트는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유연성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사용자, 에이전트 간의 1:1 상호작용을 넘어 에이전트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협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웹2 환경과 달리 사용자가 에이전트를 소유할 수 있어 더욱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라나의 밈코인 플랫폼인 펌다펀과 유사한 AI 에이전트 플랫폼 덕분에 수많은 에이전트가 등장하고 있으며 밈코인에 집중되었던 관심이 AI 에이전트로 옮겨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AI 에이전트는 밈코인과 상당히 유사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 카테고리로 간주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밈코인이 단기간에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받게 되는 것처럼 일부 에이전트 또한 대중의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밈코인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형태의 에이전트가 지속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쉽지 않은 카테고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 카테고리에 많은 에이전트들이 있지만 초기에 등장해서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받은 몇 개 에이전트들을 꼽아보자면 에이전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툴스터미널, 크립토 컨텐츠 생성 에이전트인 AIXBT, 디파이 활동을 수행하는 탈레스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두 에이전트가 협력하여 또 다른 에이전트인 루미너스를 런칭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재 비슷한 에이전트들도 많이 존재하지만 다양한 에이전트들이 탄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머지않은 미래 여러 에이전트가 다오와 같은 복잡한 시스템을 관리하거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예측 시장에 참여하거나 과학 실험에 협력하거나 사회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간 사회를 조직하는 등 더욱 발전된 형태의 활용 사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개별 에이전트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여러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가 앞으로 눈여겨보아야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는 AI 에이전트 개발의 토대가 되는 레이어 1 또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4개의 대표적인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AI 시스템즈의 엘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커뮤니티에서 잘 알려진 타입스크립트 언어 기반으로 주로 소셜, 마케팅,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에 초점을 맞춘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 왓츠앱과 같은 소셜 애플리케이션에서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플러그인을 제공하고 있고 시장에 가장 먼저 진입하여 퍼스트 무버의 이득을 가지고 있으며 깃허브에서 많은 프로그래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레이어 1 형태로 런칭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줘서 토큰 가격이 많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게임 프레임워크는 기존의 게이밍 다오에서 AI로 피봇을 한 프로젝트인 버추어스 프로토콜에서 제공을 하는 만큼 게이밍과 메타버스 시나리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에이전트의 사용이 가능한 능력들을 모듈러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레고를 만들듯이 에이전트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AI 로봇이 주인공인 HBO의 사이파이 TV 시리즈 웨스트월드에서 모티브를 얻은 프로젝트 웨스트월드는 게임 엔진을 기반으로 로블록스 게임 플랫폼 안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AI 에이전트들이 살아가는 가상세계를 구현합니다. 이러한 자율적인 행동은 예측 불가능한 게임 스토리를 만들어내어 무한한 반복 플레이가 가능한 새로운 장르인 AI RPG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로블록스를 넘어 다양한 가상세계로 기술을 확장하여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게임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러스트 언어 기반 프레임워크인 리그는 하이 퍼포먼스와 모듈러 디자인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러스트로 구축된 아키텍처는 특히 속도와 효율적인 리소스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발자들에게 유용하며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엔터프라이즈급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대중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을 바탕으로 한 GLPy는 커뮤니티 중심의 창작 활동과 소셜미디어 자동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적이거나 니치 콘텐츠 생성을 위한 소셜 플랫폼 에이전트 배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GLPy는 NFT, 음악, 디지털 아트 등 창의적인 애플리케이션에 특화되어 있어 탄탄한 사용자 기반을 확보했고 최근 엘리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프레임워크는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엘리자 프레임워크가 지금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어떤 프레임워크가 더 많은 사용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극초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카테고리인 AI 에이전트 플랫폼 중에서 대표적인 버추어스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추어스 프로토콜은 베이스에 기반을 둔 AI 에이전트 플랫폼으로 누구나 쉽게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특히 게임, 소셜미디어에 관련된 에이전트가 많은 편이고 버추어스 프로토콜의 코인이 생태계에서 화폐로 사용되기 때문에 에이전트들이 성공을 할수록 버추어스 프로토콜의 코인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에이전트들은 자신들의 코인을 가지고 있고 지갑을 가지고 있기도 하며 SNS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에이전트들은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자신들의 토큰을 되사 소각할 수도 있습니다. 버추어스 프로토콜의 가장 대표적인 에이전트는 누나와 AIXBT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버추어스 프로토콜과 유사한 셀레스티아 DA를 사용하는 에코스가 베타 런칭을 했습니다. 버추어스 프로토콜에 비하면 아직 많이 작은 사이즈이지만 에이전트 플랫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상세 설명에 주소 남겨놓겠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카테고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웹2 기업들은 방대한 양의 사용자 데이터를 축적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에 관한 통제력이 제한되고 기업들은 데이터를 통해 생성된 수익을 거의 공유하지 않는 권력 불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강력하게 중앙 집중화된 AI 모델의 부상은 이 문제를 악화시켜 데이터 수요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사용자 착취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분산형 인프라는 사용자에게 데이터 제어권을 부여함으로써 잠재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라스는 사용자들이 쓰지 않는 인터넷 대역폭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데이터 경제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라스는 이 대역폭을 웹크롤링에 활용하여 AI 모델 훈련에 매우 중요한 가치 있는 데이터 세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재 출시된 AI 관련 프로젝트 중에 프로덕트 마켓핏을 가장 정확하게 찾은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탈중앙화된 컴퓨팅 카테고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탈중앙화 컴퓨팅 카테고리는 AI 개발을 좌우하는 거대 중앙 집중식 데이터 센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탈중앙화된 컴퓨팅 프로젝트로는 타오, 렌더, 아카시 등이 있으며 이들은 AI 에이전트의 등장 이전에 AI 크립토의 프로젝트로 이미 많은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카테고리인 만큼 논란이 있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에 속한 프로젝트들의 실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하게 실제로 이 프로젝트 기반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I 섹터의 중요 카테고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